단톡방에 제가 들어 있었죠. 사실 작년 3월에 제가 변호사 개업을 하고 해병대 선배들이 모임에서 이제 이종호 씨, 그러니까 도이치 사건의 공범이라는 그분, 그런 분들을 제가 어떻게 알게 됐습니다, 우연히. 근데 그분들하고도 친분을 계속 이어 나갔었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최혜병 사건이 터지고 통화를 하다가 또는 식사를 하다가 그분들이 이제 임성근 사단장의 사표를 내지 마라 라고 얘기했다. 자기들이 VIP한테 얘기해서 이걸 무마시켜 줄 테니 사표를 내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분들이 좀 뭔가 여기에 연루가 돼 있나 보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솔직히 그 이후에 제가 해병대 예비역 연대나 아니면 박정훈 대령 변호인을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발설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하고의 관계 때문에 저는 그분들도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다치지 않고 그냥 이 사건이 잘 해결되길 바랬거든요. 조기에 특검이 되면 어차피 다 밝혀질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이걸 오픈을 할 필요가 없겠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의 저는 처음에는 한 3, 4개월 정도면은 사건이 좀 일단락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대통령실이나 정부 여당의 어떤 극렬한 반대 때문에 1년 이상을 끌고 특검도 거부권을 2번이나 행사를 하고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통신 기록 삭제가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 됐고요, 지금. 그리고 1년째 박정훈 대령 고통받고 또 일주기가 되는 최혜병의 부모님, 그분들의 심정은 상상할 수가 없죠. 이런 걸 보면서 과연 내가 알고 있는 이거를 계속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라고 했을 때 일주기가 넘어가는데도 내가 이거를 숨기고 있는다고 한다면 최혜병하고 그 이제 유가족분들 그리고 박정훈 대령한테 내가 죄 짓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스스로한테도 떳떳하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이걸 공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최혜병 부모님하고 박정훈 대령이나 이런 국민들한테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용기가 없어서 너무 늦게 공개하게 된 것인데 먼저 했으면 좋았겠죠. 근데 다만 이것을 정원유착이라고 하는 쪽의 주장도 다만 그쪽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사실은 제 주변에 아주 친한 사람들 또는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내는 이제 언론인 몇 명한테는 제가 작년에 이 이야기를 했고 올해 초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카톡방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이미 건너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다만 제가 그걸 공개할 용기가 없어서 갖고만 있고 혹시나 추가적인 취재나 사실관계를 통해서 당신들이 이걸 밝혀낼 수 있다면 참고해라 라는 차원에서 이미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 당시에는 제가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 되고 이번에 입법청문회를 가게 되고 거기서 어떤 국회의원이 이제 도이치모터스 공범에 관한 질문을 한 거예요. 임성근 사단장한테. 그걸 계기로 이제 그 언론이 가지고 있던 거를 보도한 것이지 제가 이것을 사전에 뒤에서 다 짜맞춰 가지고 언론에 제공을 하고 국회의원실을 뒤에서 움직여 갖고 질의를 하고 한 것은 전혀 근거가 없고 사실도 아닙니다. 카톡방까지 제가 언론에 제공할 때까지만 해도 변호인 되기 전에 녹취록까지 제가 공개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기존에 거기 등장하는 분들과의 관계도 있고 그분들을 하고 제가 친분이 있었고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거는 제가 무덤까지 가지고 가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다른 경로로 저는 특검이나 이런 걸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그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면서 최혜병 부모님이나 유가족 그런 분들을 뵙기가 힘들더라고요. 제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래서 다 공개하기로 결심을 한 거라 좀 늦어졌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면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로 받아들였죠. 이종우 선배는 평소에 뭐 김건희 여사랑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뭐 그쪽하고 뭐 지금도 소통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쪽 소통을 하고 있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뭐 그 김건희 여사를 뭐 보좌하는 일종의 수행원 그런 사람들의 이름까지도 거론을 했었어요. 그 당시는 좀 시간이 오래되고 흘려들어가지고 제가 실명을 기억까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랬고, 그분은 사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던 사람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분이어서 사실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는 아무도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실제로 그 대통령이나 영부인을 이야기할 때 VIP 아니면 V1, V2 뭐 이런 식으로 거론을 하기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누구도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의심을 하거나 할 게 아니었고, 당연히 그때도 VIP한테 얘기한다고 할 때 그 VIP는 당연히 대통령이나 영부인이죠. 저도 사실 그냥 그게 허풍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그분한테 어떤 인간적으로는 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어요. 저한테 잘해주셨고 서로 친했고 그랬기 때문에 저도 그분이 다치기를 바라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모든 것이 그분의 허풍이어서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면 그분은 다치지 않잖아요. 저도 그냥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근데 그랬다면 왜 굳이 VIP는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해병대 사령관이었다고 그렇게 무리한 변명까지 하면서 이걸 막으려고 하시는지, 그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이제 녹음 파일을 제가 공개하거나 하는 거는 좀 더 뒤에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고객 신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저도 검사를 했던 입장에서 제보를 받았으면 수사를 할 거 아닙니까? 수사 준비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수사는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저도 최소한 공수처가 여기에서 어떤 전면적인 강제 수사나 이런 거에 나설 때까지는 뭐 이거를 공개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저도 수사기관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걸 기다리려 했는데, 여러 가지 경로로 언론들이 이거를 취재를 해서 먼저 밝혀버렸죠. 동아일보에서. 저도 일정을 앞당겨서 공개하게 됐습니다. 예, 뭐 제가 아는 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저를 죽여버릴 거라고 했다는 말도 전해 들었고, 그리고 뭐 보면 발신번호 표시 제한이라든가 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혹시나 제 가족들한테도 혹시 뭐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하는, 좀 막상 이렇게 되니까 좀 무섭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좀 많이 제가 위축이 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 솔직히 전혀 불안하지 않다라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저는 그냥 제가 겪었던 사실. 저는 예를 들면 뭐 이종호 선배가 진짜로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로비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만 그랬을 개연성이 있으니, 개연성이 있는 그런 사실을 저는 그냥 제보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이제 제보를 했으면 그 뒤에는 뭐 언론이나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주길 바라는 차원에서 이걸 공개한 겁니다. 그렇게 갔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그게 순리인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 자신에 대한, 메신저에 대한 음해와 공격이 시작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솔직히 제가 그렇게 예상을 하지 못했고, 그 부분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검을 하자는 겁니다.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임성근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왜 경로를 했는지 모르는 상황이고, 제가 제보한 내용이 사실일 수도 있고 또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밝히기 위해서는 현재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공수처의 수사는 인력으로 보나 자원으로 보나 여러 가지가 부족한 상황이고, 그리고 나중에 제가 알게 된 사실인데, 제가 제보를 하고 나서 공수처 수사팀에 있던 검사 한 분이 이종호의 변호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좀 황당하기도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이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은 특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뭐 요즘에 이제 명예훼손으로도 사람을 구속시키고 하는 시절이니까. 그렇지만 근데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잘못을 한 게 없고 내가 아는 사실을 제보했을 뿐인데 두려울 게 있습니까? 그냥 당당하게 가면 되겠죠. 뭐 엮는다면 다 엮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저는 상관없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고민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거기까지 생각 저는 안 그냥 제가 가진 거, 제가 알고 있는 거를 그냥 얘기할 뿐입니다. 그렇죠. 사실 뭐 제가 이걸 계속 품고 오면서 그간 1년 동안 예비역연대나 이제 박정훈 대령 변호인으로 활동을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서 항상 이게 짐이었어요.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다 모르잖아요, 이걸.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걸 밝히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저는 마음의 빚으로 남아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저 내심적으로는 괴로웠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에 용기를 내서 이렇게 이걸 밝히게 됐는데, 밝히고 나니까 저한테 대해서 이런저런 공격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 많이 위축되고 불안하기도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제가 항상 저 짐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거를 이제 풀어내고 나니 그 부분은 또 후련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밝히고 나서 박정훈 대령한테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런 걸 알고 있었는데 너무 늦게 이걸 밝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당당하게 가면 된다. 내가 잘못한 게 없다면 당당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